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2부에서는 시장 이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역시나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종목 접수 아직도 활짝 열어두고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카오톡과 유튜브 활용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종목 접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은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이죠. 샘플러스 김현성 혹은 샘플러스 하채기 검색하신 다음에 무료 입장하시면 편안하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궁금증을 풀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어떤 전문위원의 톡방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광주TV 검색하신다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채팅창에다가 매수가 비중 종목명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가 되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2부에서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 준비한 주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증시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에서 코스피 대형주 저평가 매력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G20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하반기 증시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반짝 단기적인 상승세를 탈 거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스피 대형주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현성 위원님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볼 때 지금 하단 박스권에 양시장이 갇혀있는 우리나라 흐름인데요. 아마 오늘도 상당한 투자자분들께서 답답함을 토로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너무나 지금 수급 부재 속에서 G20을 앞둔 상황에서 쉬어가는 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수의 어떤 변동성보다도 심리적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멘붕 상태가 좀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장세를 저희가 지금 6월 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요. 최근에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은 6월 말 반기 기준과 관련해서 사실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기관들과 외국인들 모두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장과도 무관하게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차익 매물에 시달리면서 상당히 조정을 좀 보여줬는데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코스닥은 사실상 하반기에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에는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같은 박스권 장세, 하단 박스권 장세에서 조금 갇혀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4월달 전 고점이 2250 정도 수준인데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 코스피 시장은 약 한 2250포인트 안에서 약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내년 정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대선 시즌으로 돌입을 하면서 만약에 조금 더 새로운 모멘텀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죠.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5G 섹터라든가 카메라 모듈, 기타 등등 테마주들 그리고
자율주행과 수소차 뭐 등등 이런 섹터들이 선순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시장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구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경기를 선반영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올해가 저점, 경제 성장률로서 우리가 가장 저점 구간이라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역시나 좀 개별적인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좀 강조드리는 게 하반기 역시 지수 추종하는 대형주 우량군보다는 그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대형주들보다는 실적을 상당히 실적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주 위주로의 반도체 섹터와 카메라 모듈, 5G 이런 쪽 섹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반기 유망한 업종에 대해서 우리 김현석 위원의 의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 참고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하채기 위원께서는 저희 배트맨 리뷰 시간에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이잖아요. 우리 하채기 위원님의 현대차 종목, 대형주로 정말 지금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늘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하반기 증시와 관련해가지고 업종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좀 어떻게 긍정적인 쪽으로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신가요? 원래 이 세상 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주식시장에 돈을 벌고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명예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예를 얻을 것인지 돈을 얻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상반기에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작년 10월에 우리가 한번 또 시장이 낙폭이 컸습니다. 그때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대화가 좀 단절이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좋지가 않았는데 그 후에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또 대화가 재개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어느 정도 올라와줬고 그러다가 이제 4월 이후부터 이제 원달러까지도 또 시장에도 압박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은 지난달부터 제가 계속해서 오사카지 20을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그래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좀 신호가 조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뭐 이게 확실하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 추가 관세 계획을 중단하는 준비도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대화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단절이 아닌 대화 재기만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작년에 좀 좋지 않으면서 그 뒤에 좀 반등이 계속 나왔듯이 그런 흐름에 하반기에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대화를 보면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제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뭐 강력하게 뭐 말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혼자 지금 미국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좀 문제 좀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면은 하반기 때 좀 상승세가 좀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2018년, 2017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좀 주도를 하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시장의 그 주도 흐름을 좀 바꾸는 패러다임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현대차, 기아차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저는 하반기 때 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힘들어진다고 하면은 그 자리를 현대, 기아차가 메꾸면서 대형주의 그 자리가 어느 정도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친환경차 시대가 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쪽이라든가 글로벌 시장들 보면은 차량 판매량은 감소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차량이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중에
내연기관 차량들은 더더욱 지금 감소를 하고 있지만 이 친환경 관련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쪽에서는 서서히 지금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완성차인 1등 업체 현대차가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맞춰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산업 자체가 자동차 쪽 이제는 수소차로 가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고 전기차는 이제 독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중국 쪽에서의 수출을 하는 업체들을 좀 봐야겠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22년에 보조금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시장하고 잘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끝나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데 일단은 수소차 쪽 한번 살펴보면은 현대차 그룹 쪽에서 2030년까지 해서 연간 생산 능력을 수소차에 50만 대를 지금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22년은 4만 대 정도가 나오는데 30년까지 해서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시대가 친환경 차로 가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현대차 중에서도 수소차 가장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바로 넥소입니다. 넥소의 지금 월간 판매량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18년 3월부터 해서 19년 5월까지죠. 저번 달까지 보면 우리가 주가도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듯이 이 차량의 판매량도 보면은 파동을 치면서 어떤가요? 추세가 계속 올라갑니다. 고점은 높여가고 저점도 높여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18년 3월부터 해서 뭐 그 다음에 한 80까지 갔다가 또 한 56 빠졌다가 190까지 갔다가 또 85까지 빠졌다가 지금 513까지 지금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수소차 관련된 넥소가 보면 꾸준하게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되겠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2040년까지 계획을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목표하고 신규 목표가 있는데 2020년에 보면은 신규 목표하고 기존 목표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15,000대에서 81,000대로 확실하게 지금 올라갑니다. 불과 202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9년 절반 갔죠. 20년, 21년, 22년. 그렇게 보면은 주가라는 건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1년도하고 22년도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께서. 근데 21년이 확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다음에 40년까지는 좀 먼니다. 그렇지만 한 620만 대 정도가 지금 보급이 될 것이라는 게 지금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소차가 이제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수소차가 어떻게 이제 충전을 하는지 그 과정인데 뭐 현지 공급이라든가 뭐 중앙 공급 이런 그림이 있어요. 뭐 신재생에너지 통해서 뭐 천연가스라든가 부생수소 생산이라든가 이런 게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압축기, 추국기, 뭐 냉각기, 충전기로 옵니다. 이런 뭐 그림이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 카톡방에 올라오시면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띄워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PD님께서 그냥 건너뛰셨나 아니면 안 보셨는지 보이시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소차를 팔았으면 어떻게 해요? 먹여야겠죠. 수소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2040년까지 가면 수소 충전소를 한 누적 한 1,200기 정도 설치한다는 목표가 나왔어요. 보면 18년, 19년, 20년, 21년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추이고 또 우리 또 PD님께서 안 바꿔 이거 안 넣어주신 것 같아요. CG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받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수소 좀 살펴보면은 우리 한국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좀 보면은 지금 화면이 보여져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일단 수소차라든가 그다음에 승용차, 뭐 버스, 택시, 트럭 이런 걸 좀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뭐 2020년, 뭐 2040년 이렇게 보면은 증가하는 추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 쪽에서도 보면은 수소 에너지 쪽으로 계속해서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을 좀 방문하면서 현대차와 관계에 있어서 좀 이야기가 나왔죠. 새로운 신산업 쪽에서의 수소 에너지 쪽에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우리 PD님께서 CG를 넘겨주는 게 조금 늦어서 더 자세한 CG를 좀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카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다 사진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뭐
모비스라든가 뭐 한원 시스템, 뭐 우리 산업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서 조금 다는 안 들어갔어요. 이 중에서 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바로 그 인지 컨트롤서를 좀 보고 있는데 이 인지 컨트롤서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도 생산하고 그래서 전기차하고도 연관이 되겠고 수소차 밸브를 또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가 개성공단에 좀 입주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안성차 쪽에서 보면 현대라든가 그다음에 도요타, 혼다 쪽 얘기했는데 뭐 일단은 뭐 현대차 쪽 대형주 쪽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이 이슈를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반기 증시 반등 기대감이 두 분 다 높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가 두 분 간의 의견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 다음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슈에서도 지금 방금 하채기 의원께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죠.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오늘 함께할 이슈 주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죠. 사우디 왕세자 방한 수혜주로 떠오른 수소차 관련주. 저희가 어떤 것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비트코인이 1,400만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효과, 가상화폐주 대응 방법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해서 수소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거기다가 미래산업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어떤 쪽에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김현상 위원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늘 그 왕세자가 방문을 한 뉴스가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고전적인 사우디와의 어떤 투자 관련된 분야, 뭐 건설이라든가 플랜트, 뭐 기타 에너지 분야 이런 쪽보다도 앞으로는 뭐 4차 산업이라든가 정보통신 그리고 수소차,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양국 간에 각별하게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그 양해각서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자동차 수소 경제 분야를 앞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수소차가 또 정부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조금 소외받았던 수소차가 몇 개월 동안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소차를 우리가 저는 1월 달에 이미 한번 크게 강조드리면서 그 수소차가 큰 테마주로서의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그때 상당히 좋은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소차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테마 섹터라고 보셔야 되는 게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테마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수급이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수차 섹터가 대장주로서의 어떤 테마를 이루면서 승승장구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수소차는.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짜 개화가 됐을 때 수소차가 다시 한번 큰 어떤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또 미래에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어떤 테마주로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책 수혜주로서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부품주도 있고 가스 관련주도 있고 충전소 관련주들도 있지만은 굳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대장주를 공략하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대장주로서 풍국주정 정도를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풍국주정으로 대표적인 수소차 대장주를 꼽아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에 담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김현성 의원께서는 수소차 관련주 테마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잘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우리 하채기 의원께서는 지금 저희가 현대차 처음 오늘 배트맨
포트 리뷰 때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계속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현대차 FN 가이드 이제 기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실적을 이제 미리 좀 예측을 해봤는데, 자 보시면은 18년도죠. 19년도, 2027년 보면은 계속해서 매출액이 성장하는 흐름,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있죠. 실적을 미리 좀 반영해서 그 기대 심리에서 좀 끌어올리는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도 좀 보시면은 연간 단위로 좀 봤을 때, 자 18년도보다는 19년도가 조금 더 적게 나올 것 같다는 예측이 나왔고, 그다음에 20년도, 그 다음에 21년도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실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아차 쪽에서 안성차 쪽 부분이 조금 힘들긴 해요.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좀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FN 가이드 지금 기준을 봤을 때, 컨센서스를 봤을 때 실적이 지금 나와오는 미래에 좀 받쳐주는 그 흐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제가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아까 SK하이닉스 봤죠. SK하이닉스는 지금 역성장하는 21년까지 역성장하는 부분인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한 흐름이에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같은 거 보시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기준을 뒀던 게, 이제는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쪽의 대형주 쪽으로 조금 순환이 되는,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께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수소차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산이 됐을 때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70년대 포니가 좀 나왔고, 그다음에 80년대 뭐 차량들이 뭐 스텔라라든가 르망에 이런 자동차가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게 바로 IMF 이후에 2000년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그 내연 기관들의 생산량이 화끈하게 좀 판매량이 증가를 시작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정부 측에서의 자동차 보조금 지원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많이 좀 늘어났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 의미 봤을 때 지금 뭐 폭발적인 아니지만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악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새로운 신산업이 도입이 됐을 때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해도 크게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소차가 좀 만들어졌을 때 뭐 수소차 폭발하면 어떠냐고, 최근에 또 노르웨이 쪽에서의 수소 충전소 폭발하면서 살짝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뭐 전기차 쪽에서는 날씨가 추운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배터리가 다운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안 좋은 이야기 나왔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최고의 우수 인재들이 그런 거 하나 모르고 생산을 할까요? 일단은 수소 같은 경우는 자체가 노출이 됐을 때, 유출이 됐을 때 산소하고 만난 그 즉시 그 수소의 모든 게 다 분해가 돼버립니다. 다 산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악재는 나올 수 있지만, 그 악재를 충분히 발 디딤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수소차 쪽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차뿐만 아니라 발전 에너지 쪽으로 해서도 수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인다는 거 아까 CG로 다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작년에 특히 현대차가 단기 수익率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적자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과연 그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가느냐 아니면 그거를 회복을 하느냐인데,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에 그 적자가 났던 것을 지금 감소했던 것을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뭐 2021년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깨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으니까 현대 기아차 쪽 여러분께서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다라는 하채기 의원의 의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바로 다음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였죠. 비트코인이 1,400만 원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효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상화폐 관련주들 오늘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15%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 효과로 인해서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내 2만 달러도 넘을 거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성 의원님, 가상화폐주도 어떻게 보면 테마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가상화폐 관련주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가상화폐 관련 테마는 예전에도 한번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작년인가요? 예, 그때도 굉장히 한번 또 큰 급등이 나와줬던 그런 테마였죠.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상화폐로 큰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관련주로 아마 물려서 쉽게 말해서 크게 손실을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다시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급등을 다시 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또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장 같은 경우는 뭐 비덴트 같은 경우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미 이제 가상화폐 관련 테마는 좀 더 단기적인 테마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인 기술적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예전처럼 가상화폐 섹터가 전반적으로 수급들이 몰리면서 뭐 1등주부터 해서 2등주, 3등주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슈들이 엮이면서 많은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는 테마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과거보다는 약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열풍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접근은 기술적 접근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저는 이 테마 섹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단기적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지금 급등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승희 위원께서는 비덴트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도 10,000원 돌파가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지금 보니까 1,500만 원인데요. 많이 올라왔죠. 1,400에서 1,500까지 또 올라왔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실시간을 보니까 1,500, 2천만 원 진짜 돌파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최고 3,000만 원 갔었죠. 맞나요? 저는 비트코인 상당히 예. 아직은 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김 선생님 네, 맞아요. 3,000만 원 갔었죠? 네, 거의 2017년도에 좀 올라갔다가 그리고 한 400만까지 빠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3,000만에서 400만에 빠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리바운드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금이 이렇게 대체 쪽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대체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또 시장이 또 좋아진다고 하면은 또 비트코인 쪽에서의 좀 자금이 좀 이탈해서 주시장으로 왔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은 여러분께서 그냥 올라왔구나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어떤 2017년도에 진짜 뭐 초등학생들까지 다 투자를 하는 그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 3,000만 원 넘으려면은 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까지 지금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3,000만 원 넘을 정도로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인 크게 좀 리바운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요. 비트코인으로 계속 잘 버티셨던 분들 돈 오늘 정말 많이 획득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맛있는 것들도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라면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잘 대응을 해보자라는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배트맨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은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검색창에 샘플러스 김현성 혹은 샘플러스 하츠기 검색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어떤 궁금증이든지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주식 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세요. 시황, 업황,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모든 상담이 바로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택, 최고의 수익. 센스 있는 투자, 샘플러스. 네, 종목 상담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을 키스트를 매수를 하셨어요, 어머니. 네, 3,580원에 15% 맞으시고요. 네.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종목? 아, 오늘 올라가기로 했는데 또 내려가 버리대요. 아,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망하고 목표가를 좀 봐드릴게요. 김현성 의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 그러는데 올라가기로 했더니 네네. 내려가 버리네요. 아, 그랬어요. 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오늘. 그죠? 아, 그래서 내려간 건가요?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 수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힘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그랬는데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 뭐야, 그런 무단한 것 같았어요. 아, 이 종목 뭐하고 관련된 종목인지는 좀 아시죠? 예, 예. 그 뭐 BTS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잖아요. 예, 예. 그쵸? 예.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매수하신 가격은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지금 한 번에 조정을 받고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건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유하셔도 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좀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무작정 보유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네. 이 종목은 일단 BTS 관련된 종목으로 특히 일본 쪽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예, 근데 BTS가 지금 유럽 투어까지 다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팬사인회를 최근에 국내에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뭐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팬사인회에 참가하고 엄청난 지금 그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네. 7월 달에 또 그 일본 투어가 또 예정이 돼 있어요. BTS 일정이. 그죠? 아, 7월 달에요? 네네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일정까지는 그 임박할 때까지는 한 번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가져가 보시되. 다만 이런 그 지속적으로 호재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BTS가 벌써 알려진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여러 차례 자꾸 누적돼서 알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강도는 떨어져요. 네. 처음 때보다는 조금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이 종목이 3,400원을 손절가로 일단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아, 예, 예, 예.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종목이 3,400원을 종가로 이탈하게 되면 네. 그 전 저점 구간인 3,000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약손실이라도 손절을 청산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걸 그냥 기다리시면은 손실을 네. 키우시면서 이제 또 기다리셔야 되고 오래 기다려야 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종가 기준으로 3,400원을 이탈하면 그냥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저점을 한번 그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제 예상대로 이 종목이 시장이 조금 이번 주에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3,400원을 지지하면서 내일부터 네. 계속해서 흐름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강하게 우상향하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셨죠? 네. 네.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4,2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4,200원 4,200원요? 네, 4,200원 부근에서는 매물이 출회가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급등이 네. 나오거나 4,200원 부근에서 도달을 하게 되면은 절반 정도는 수익을 일단 챙기시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한번 더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네. 네. 네, K스트 그래도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석 의원의 의견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택 가지고 계시네요. 네. 50% 비중을 실으셨 3,200원 50%요.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 비중 확인을 했고요. 지금 네. 손실 중이신데 오늘도 좀 주가가 주춤했어요. 예. 앞으로 좀 대응 방법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하채기 위원과 짚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택을 그렇습니다. 지금 13,200원은 50%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예. 혹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샀어요. 그냥 사셨어요? 그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대충 알아요. 아, 대충 아세요? 뭐 특수 차량을 좀 주로 이제 제조를 하는데 앰뷸런스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뭐 승용차, 버스를 좀 생산하고 있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재난 안전이라든가 이제 고령화 쪽으로 좀 연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인 종속회사인 오토캐리어 쪽에서 냉난방 기기 및 공조 관련해서 제품을 좀 생산하면서 또 공기청정기까지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냉방 쪽에서는 여름 쪽, 그다음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관련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재료라든가 그다음에 또 기업 쪽에서의 그 재무 구조를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좀 주가가 이제 우리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크게 지금 올라오면서 자 보시면은 2004년도에 좀 크게 올라갔다가 딱 2007년에 또 조정을 받고 와서 2008년도에 또 크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보면 이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아버님 크게 움직이는 주가예요 이게요. 네. 올라가면 크게 한번 올라가고 또 조정도 주면은 길게 또 조정 주고 가격 좀 낮게 좀 주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오텍이 여기서 2010년, 2017년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아버님. 네. 그러면 이 정도 그 전에 과거에 이제 차트를 보면 이 정도라든가 최소 이 정도의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오텍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적이라든가 어떤 재료 이런 거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일단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게 조금 그게 어떻게 뭐 기대 수익에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종목을 좀 매매를 해가지고 간다가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간 지금 손실인데 조금 손실이네요. 좀 손실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준다거나 그 다음에 여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일정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버님. 그러면은 이 일정한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정리를 하시고 매수가에 정리를 하시고 뭐 다른 신성장 있죠. 뭐 5G 관련해서의 종목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하셔서 좀 더 수익을 조금 안정적으로 좀 크게 좀 내보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 네. 이해 가셨어요? 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전화를 좀 주시든지 아니면은 제 카톡방에 오셔서 문의하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고요. 저희 종목명 먼저 확인을 좀 해보아도 괜찮을까요? 예, 예. 네, 유니퀘스트 들고 계시네요. 예, 예. 7,660원에 10% 맞으신가요? 예, 예. 이거 오늘 매수하셨나요, 종목? 아니, 며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종가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내려갔는데요. 앞으로 좀 예.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 김현성 의원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한 2, 3일 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그죠? 예, 올라가서 내려갈 때 좀 샀습니다. 네네네. 약간 눌림목 줄 때 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약간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약손실 정도 보고 계시잖아요. 예. 네. 이 종목 혹시 왜 매수하셨는지 이유가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5G 관련해 비메모리
반도체래 가지고 네네. 그쪽에 좀 그리고 또 외국인이 또 있고 많이 좀 갖고 있고 해서도 괜찮고 그래가 좀 샀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들이 최근에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가 약간 그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조금 특이한 게 이제 그 반도체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산보다는 약간 유통 그 비메모리 관련해서 유통 쪽 사업을 좀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1분기 사실 실적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었죠. 좋았죠. 전년 그 분기 대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수급이라든가 어떤 그 업황에 따라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릴게요. 조금 손실은 더 커질 수는 있어요. 보유하시게 되면. 근데 굳이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바닥을 다시 한번 눌림목 저점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내일도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이 종목. 아셨죠? 예, 예. 자, 이거는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약손실이니까 나는 일단은 매도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에너지 파동상 단기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 구간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정도에 제 예상대로 이 종목이 약 한 7,000원에서 7,200원 부근에서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 자리가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보유하면서 지지 자리를 7,000원에서 7,200원 구간에서의 지지 자리를 확인하면서 한번 가져가 볼 것인지 아니면 내일 장중에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약보합권에서라도 한번 청산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 바닥권을 확인하는 투자를 할 것인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예. 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오늘 저점 7,350원이죠. 7,3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내일 장중 반등이 나와서 양봉으로 다시 전환해 준다면 좋겠지만 내일도 음봉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현재 에너지 파동상으로는 그래서 저는 내일 한번 잘라줬다가 7,000원에서 7,200원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한번 재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예, 예. 네. 네, 유니캐스트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볼 거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접수가 되어 있네요. 0628님의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이 52,000원, 비중은 30% 담으셨습니다. 오늘 종가를 확인을 해보면요. 아, 정말 올라오지 않고 있죠. 이 종목 36,350원에서 또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어쩜 이렇게도 올라오지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채기 의원님. 주식에는 그 추세와 파동이 있어요. 근데 아마 파동을 조금 알고 조금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하셨을 거예요. 일단 무조건 그냥 재료만 보시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재료가 좋으니까 성장성이 있으니까 이 종목이 좋겠지 하고 무조건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주가를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실 때 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바닥에 있으면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거기다 실적이 나와주고 그리고 미래의 성장성이 있거나 또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정책이 맞는지 그걸 좀 봐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일단은 뭐 재료라든가 그다음 실적 이런 건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주가 자체가 바닥에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데 자 보시면 2015년도 5,425원짜리가 6만 원까지 갔습니다. 10배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파동을 보시면 A, B, C, D 이렇게 말씀하시면 1, 2, 3, 4, 5입니다. 이미 파동이 5파동까지 나오면서 이 주가는 정석적인 그 게임에 있어서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파동 자체도 안 보시고 지금 주가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상담을 좀 주시고 계시는데 아마 미련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큰 손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미 다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개미들만 좀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고점 이후에 보시면 자, 애국이라든가 기관들 보세요. 작년 8월 28일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파동을 치면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이고 거기에 보면 개인들은 계속해서 파동을 치면서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그쪽에서 보시면은 수급에서 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지만 손절을 하시고 차라리 저는 이 가지고 계신 분에게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눌림목이 좀 강력하게 나왔을 때 오히려 그쪽으로 들어가신다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예상해 보나. 그래서 42,000원에서 43,000원 정도 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지 머티리얼즈를 오랫동안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문자 상담입니다. 파원의 350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이 5,100원 비중 10% 싣고 계십니다. 종가 확인을 해보면요. 오늘장 하락세가 나왔고요. 4,925원 마감이 됐습니다. 5G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김현성 위원님 봐주시죠. 네, 이 종목 뭐 최근에 그 IG 비전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5G 섹터에서도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파워넷이 최근에 이제 5월 중순에 급등 상한가까지도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는 상당히 의외로 점 상한가를 갔던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5월 13일 날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이즈비전에 대한 인수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그 다음 날 14일 날 갭으로 출발했다가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장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그냥 맞아버렸죠. 그러면서 그 전날에 점 상한가 갔던 모든 그 가격을 다 깨버리고 이탈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 종목은 약간 그런 호재, 아이즈비전에 대한 그 인수에 대한 호재를 역이용한 세력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상한가로 올려놓고 그 다음날 갭으로 띄워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털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읽은 분들이시라면 이 종목은 사실은 접근하면 안 된다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물량의 세력이 차익 실현을 했을 경우에 주가는 굉장히 바닥자리를 아주 오랫동안 다지기 전까지는 또 커다란 이슈가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가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보면은 거래량이 급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봉이 훨씬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는 음봉 흐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그런 면에서 사실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매수하신 가격대는 그나마 높은 가격대는 아니세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 사실 오늘 밀려서 이제 약손실이신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데 짧게 4,7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4,700원을 지켜준다면 조금 뭐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지금 행보 국면에서 그 반등과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에서는 다시 매도할 그 기회는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손절가 4,700원 지켜주시고 대응하시되 반등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왔을 때는 바로 분할로 항상 음봉이 항상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갭으로 떠서 출발한다던가 이랬을 때는 항상 분할로 청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파워넷 김현성 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배트맨 2부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여기서 마치지만 방송이 끝나더라도 우리 전문위원님들 톡방 찾아가신다면은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하채기 혹은 샘플러스 김현성 7글자 검색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해답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무료로 도움 받아가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내일 목요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